적벽에서 거대한 불길이 강을 뒤덮던 그날 밤, 조조의 대군은 정말 한순간의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자,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한 제국의 운명을 건 필사적인 탈출, 그 기나긴 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천하무적이라 불리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전설적인 군주, 조조의 재앙과도 같았던 퇴각 과정을 따라갑니다. 목숨을 건 이 끈질긴 추격전이 제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모든 것은 거대한 불의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화공이 시작되면서 조조의 거대한 함대가 어떻게 순식간에 죽음의 덫으로 변했는지 그 끔찍한 혼돈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유와 제갈량의 계획은 정말이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보세요. 서쪽에선 한당과 장음이, 동쪽에선 주태와 진무가, 그리고 중앙에선 주유가 이끄는 대함대가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해 들어오니 조조의 군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죠. 강은 불바다가 되고 병사들의 비명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패배는 너무나도 처참했고 그 규모가 어찌나 엄청났는지 후세 사람들은 이 전투를 이렇게 시로 남겼습니다. 적벽의 큰 배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었네. 주유가 조조를 무찌른 곳이 바로 여기구나. 이 짧은 시 한 구절에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죠? 이제 천하를 호령하던 조조에게 남은 것은 장수 장료와 기병 100여 명뿐. 승리는커녕 생존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탈출구인 오림의 숲을 향해 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데요. 바로 이 순간부터 조조를 기다리는 길고 긴 매복의 밤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 조조의 길고 긴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조조가 도망치는 내내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어 바로 그의 자만심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의 적들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빽빽한 숲속에 이르러 잠시 숨을 돌리게 되자 조조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하하, 주유나 제갈량이나 꾀가 이리도 없나. 나 같았으면 당연히 이런 곳에 군대를 숨겨두었을 것을. 이렇게 말하며 추격자들을 비웃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조의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사방에서 북소리가 천지를 울리며 조자룡의 군대가 나타난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제갈량은 조조가 바로 거기서 바로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완벽하게 예측하고 맹장 조자룡을 기다리게 했던 거죠. 조자룡의 추격에서 정말 간신히 벗어났지만 남은 병사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잠시 멈춰서 마른 밥이라도 지어 먹으려 했죠. 군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 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조조가 또다시 큰 소리로 웃는 겁니다. 제갈량과 주유는 결국 지혜가 모자라 나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지쳐 밥을 지어 먹을 때를 노려 군대를 보냈을 것이다 라면서요. 오만함이 또다시 고개를 든 거죠. 이번에도 그의 말이 채 끝나기가 무섭게 이전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함성이 계곡을 뒤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매복이었죠. 계곡 입구에서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아선 장수는 바로 그 장비였습니다. 장비가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지르자 이미 혼이 나간 조조의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죠. 이제 조조는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평탄하지만 50리나 더 먼 큰 길이냐, 아니면 50리 가깝지만 좁고 진흙탕인 화용도냐. 그런데 저 화용도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이걸 보고 조조는 운명을 가를 결정을 내리죠. 조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갈량은 교활한 놈이다. 저 연기는 우리를 겁주려는 속임수일 뿐 진짜 매복은 저쪽 큰 길에 있을 게 뻔하다. 내가 그런 얕은 꾀에 넘어갈 줄 알고? 결국 그는 제갈량이 파놓은 가장 위험한 마지막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죠. 질퍽한 진흙탕 길, 험하디험한 화용도. 그곳에서 조조는 마침내 자신을 막을 수 있는 단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 사람은 조조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바로 그 장수였습니다. 길 한가운데 명마 적토마 위에 앉아 길을 막고 서 있는 단 한 명의 장수, 바로 관우였습니다.
이제 칼과 창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조조의 운명이 온전히 관우의 손에 달리면서 의리와 임무 사이에서의 양심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관우는 침착하게 입을 엽니다. 저는 군사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서 승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조를 사로잡거나 죽이라는 군령을 받았다는 자신의 임무를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러자 조조가 애처롭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전술을 바꾼 거죠. 그대는 과거 5 관문을 지날 때 내 장수들을 배웠던 일을 기억하는가? 그때 내가 그대를 어찌했는가? 진정한 대장부라면 의리를 목심보다 중히 여기는 법을세. 과거에 자신이 베풀었던 은혜를 상기시키며 관우의 마음에 호소한 겁니다. 임무와 의리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관우는 결국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을 향해 외치죠. 모두 사방으로 흩어져라. 길을 열어주라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선 의리가 이긴 겁니다. 이렇게 조조는 목숨을 건졌지만 단 한 번의 전투가 남긴 대가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전투 하나로 나라 전체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니까요. 한때 100만 대군이라 불리던 천하무적의 군대, 그 대군 중에서 최종적으로 조조와 함께 살아 돌아온 기병의 숫자는 믿기지 않겠지만 겨우 27이었습니다. 간신히 남군성에 도착한 조조는 그제야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병사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곽가를 위해 우는 것이다. 곽가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결국 자신의 전략적 실패를 자신의 책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인정한 셈이죠. 자, 이 기나긴 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건 조조의 자만심이 불러온 재앙이었습니다. 또 제갈량의 완벽한 심리전과 전술이 만들어낸 승리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임무보다 의리를 택한 관우의 선택이 전쟁의 끝을 막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 패배가 우리가 아는 삼국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역사를 바꾼 관우의 자비. 과연 이것은 숭고한 의리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을까요? 이 질문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말이죠.